안녕하세요, 직제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군단장 중 하나죠. 칼라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지껏 칼라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정식 리뷰를 올린 적이 없는 신기한 인물입니다. 칼라반의 경우 4군단장으로 첫 등장합니다. 피아노를 나름 잘 치는 듯한 모습인데요. 칼라반 같은 괴물이 최소 1, 2, 3군단장 등등 3명 이상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하진성이 3000년 전에 봤다고 하는 걸로 보아 그때 당시에 이미 랭커였으니 최소 3500살 이상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미 군단장이란 직위가 100위 이내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마셴이가 최상위 하이랭커라는 말로 확정해졌습니다. 혹자는 최상위 하이랭커가 100위 이내가 아니라 200~300위 이내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마셴이가 상위 하이랭커라고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최상위 하이랭커이기 때문에 딱 잡을 수 있는 기준이 100위권으로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깔끔합니다. 칼라반의 전투력은 하진성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을 괴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칼라반과 하진성의 전투에서는 칼라반이 무해정수를 개방하고 난 뒤에는 하진성이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했고, 하진성이 테크니션의 극에 달하는 기술을 보여줘 칼라반의 배를 빵꾸 냈지만 하진성과 비슷한 기질을 가진 칼라반이기에 그것마저 극복해냈습니다. 하진성은 칼라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칼라반의 고향의 우스운 전통이 칼라반이라는 최강의 혈통만 살아남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칼라반은 랭커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진성에게 대단한 원석이라고 칭찬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중위 랭커 정도의 급은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칼라반의 혈통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으로 인해 10가문에 비견될 만한 혈통이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통 최강의 혈통에 어울리는 단어는 10가문의 직계 자녀들, 자아드 공주 말고는 언급되지 않는데, 하진성이 인정할 정도면 최소 10가문 이상이겠죠. 하진성이 이때 왜 칼라반을 쓰러뜨리고 무해정수를 취하지 않고 그릇이 준비된 칼라반에게 무해정수를 직접 취하라고 권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진성은 칼라반에게 슬레이어의 각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라반은 단시간에 하이랭커가 되어 닥치는 대로 강자들과 싸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종으로 삼았으며, 엘파시온의 권유로 자두군의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 바로 군단장 자리를 꿰찹니다. 칼라반이 군단장의 자질이 있는 거대한 힘을 가졌기에 칼라반의 종들도 다같이 자두군에 겸사겸사 편입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 4군단장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끼기엔 야스라차 5군단장인데 5군단보다 4군단의 편제가 먼저 갖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짬밥을 예측했을 때는 야스라차의 나이가 칼라반보단 많이 느껴지는데, 그로 인해 뇌피셜을 써보는 것은 칼라반이 자아드에게 받은 테스트는 기존에 있던 4군단장과 싸우는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군단장의 자질을 테스트할 가장 명확한 증거니까요. 물론 이건 4군단장이 기존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측입니다. 어찌 보면 칼라반은 이미 100위권 이내의 최강자의 대결을 경험해봤기에 자신의 힘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하진성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칼라반이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자신을 가지는 것을 보면 테스트 상대가 군단장급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군단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칼라반은 하진성이 두 팔을 아작냈습니다. 처음에는 아토믹 익스플로전 초월기를 날렸을 때 하진성이 두 팔로 막다가 팔이 반 정도 아작났습니다. 이어 용호 쌍문을 날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두 팔이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죠. 이 팔이 2년이 지났으니 재생되었을 거다, 치료받으면 다시 쓸 수 있을 거다 라고 독자분들이 심심찮게 얘기합니다. 저는 칼라반의 이 대사를 근거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하진성의 두 팔은 무의 역사와도 같은데 잡아 뜯을 때 자신도 고통스러웠다. 이 말은 두 팔을 다시 회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아작을 내버렸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다리는 남겨놓지 않았냐 하실 수 있는데, 샹크스도 한 팔은 후샤 디 에이지님께서 남겨줬는데 칼라반은 아예 두 쪽 다 작살냈으니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칼라반은 하진성에게 역흐름 제어당할 때 침도 제대로 못 삼키고 오른쪽 눈을 못 뜰 정도로 제어당해버립니다. 하진성이 동기어진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무해정수에 들어있던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눈이 빨간색이다 보니 하가문 출신의 고대 인물로 보입니다. 랭커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무술에 한해서는 시네탑에서 하가문 말고는 딱히 취급해주는 가문이 없는 것도 그렇고, 하차이의 언급도 비슷하게 연결되는 걸 보면 맞는 듯합니다. 칼라반은 시네탑 공인 방심전사입니다. 하진성을 제외한 다른 하이랭커들조차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못했었는데 밤은 남겼다는 사실을 에반케를 통해 교육받았음에도 나중에 둥지전투에서 계속 봐주고 봐주다가 결국 밤이 멋지게 활 쏘는 장면까지 봐주면서 밤팀에 흡수되죠. 칼라반은 톤키랑 싸웁니다. 톤키는 엑스트라 랭커답게 짧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피구왕 톤키가 모티브네요. 500위권 하이랭커의 전력을 담은 배고 쌍격 또한 칼라반에겐 간지러운 수준입니다. 애초에 칼라반 몸에는 뭐가 통할지가 연구 대상일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스킬인 가르쳐주지 못한 용호 쌍문과 비선별 인원의 신수
신호류 제어술, 신원류가 답이지만 둘 다 사용 방법을 모른다는 페널티를 주어 칼라반에겐 아직 밤이 안 된다고 작가님이 선을 그어버린 셈이 되었죠. 칼라반은 밤에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며 쉽게 흔들리는 자가 힘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며 밤은 그릇이 안 된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그러더니 밤에게 초월기 맞고 나서 팔이 잘릴 뻔하자 매번 하는 실수를 다시 언급하며 자아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자질을 몸에 지녔다며 아주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태세 전환이 아주 심각하죠. 칼라반이 라이볼릭과 1대1 매치가 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이볼릭에게 밀리지 않을 이유를 살펴보자면 팔이 잘리긴 했지만 폭발로 재생했고 그 이후 화이트와의 전투에서 팔 핑계를 단 한 번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칼라반의 우직한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보통 자신의 리스크를 허구한 날 얘기하는 화이트에 비하면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라반이 맘먹고 방어만 한다면 화이트도 언제 뚫을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방어력을 지녔으며 그에 못지않게 공격력 또한 무해정수로 인해 탁월합니다. 팔이 날아간 것으로 인해 무해정수의 힘이 깎였다는 언급도 전혀 없고 5군단을 상대로 보여준 가벼운 폭발 정도로 임팩트가 상당할 정도입니다. 그냥 냅두면 진짜 5군단도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탱커이자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칼라반이 라이볼릭에게 지는 그림은 개인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라이볼릭이 창 하나 들고 있는 모습밖에 보여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둘의 1대1 대결에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칼라반은 밤에게 영원한 적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밤의 무술스승 하차이는 무해정수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도 하지 못했지만 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므로 밤이 언젠가 도달해야 하는, 뛰어넘어야 하는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칼라반은 밤에게 아직 줘야 할 경험치들이 상당합니다. 잠시 같은 편이 되어버려 칼라반과 밤의 대결 구도가 희석될 줄 알았지만 칼라반이 우직하게 밤과 선을 그어버리므로 칼라반의 생존 플래그는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라이볼릭이 이 전장의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명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밤에게 직접적인 원한을 가진 존재도 아닐 뿐더러 워낙 루치도 괴롭혀왔고 화원팀을 인질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칼라반이 아니어도 차나 도원이 혼쭐을 낼 그림이 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루치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도원이 라이볼릭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칼라반이 죽는다면 라이볼릭도 필연적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라반보다 라이볼릭이 죽는다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칼라반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